예, 2022년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이 한글날은 의미가 매우 크죠. 예, 우리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쳇말리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이 우리 한글에 대한 그 문제점을 직접 논평하고 또 그게 치열하게 논쟁했던 이유는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만을 가지고 우리의 말을 대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대두되었는데, 우리 조선 팔도 백성들이 쓰고 있는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그것을 소리 글자인 한글로 기록하였는데, 그 소리 글의 내용은 우리가 실담어였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담어를 알기 전에 우리말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알고 나면 실담어를 알 수가 있고, 실담어에 있는 발음을 가지고 그 뜻과 훈을 음과 훈을 한자에 쇠를 박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뿌리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 말의 뿌리를 다시 어떻게 실담어에 뭐냐면 기록되었는가, 또 그 실담어에 기록된 것을 다시 뭐냐면은 또 한자는 어떻게 뭐냐면은 음과 훈을 다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뿌리는 우리가 고조선 시대의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고요. 그 전에는 또 그 수수만 년을 거치면서 우리 태고사회까지 카라마야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뿌리와 우리의 말을 이해함으로써 산스크리트를 이해하고, 산스크리트에서 다시 한자의 음과 훈을 이해함으로써 학문의 완결의 그 공부를 해 나가는 방식을 택해 가면 매우 공부가 흥미롭고 재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게 되었는데, 한 3시 반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 글을 적고 또 일부 이제 제가 지인들에게 이 글을 보내주고 이제 점심을 먹고 지금에야 이제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들은 모두 다 이제 보살사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심도 있게 이제 설명해 가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사의 뿌리는 바로 무문화에 있고, 그 무문화의 정통 사상은 바로 보살사상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국무명학술은 213번째 특집 5번째로 무문화는 보살사상이다. 예, 무문화는 보살사상이다. 불교와 결별할 때가 왔다. 생활인의 삶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이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원시반분의 보살환국사다. 여기 이제 제목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보살사상의 고향인 순다대륙, 순다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후에 북방에 올라가서 천추 한인들이 천축국을 세웠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순다대륙과 순다환인에서부터 북방에 올라가서 천축 대륙이죠. 천축 한인에 대해서 천축국을 세웠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로서 이 순다는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를 잇는 대륙봉을 말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빙하기 10만 년 동안에 대부분을 살았던 곳이 순다 대륙과 그 이후 서해 대평원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이해할 때는
빙하기 250만 년 동안의 마지막 10만 년 동안에 대부분이 살았던 우리 순다 대륙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태고사를 재발견하면서 한국사의 뿌리를 적어도 74,141년까지 삼성기 하편의 원중동 선생님이 썼던 환단고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만 년 동안에 대부분이 살았던 곳이 순다 대륙과 그 이후에 서해 대평원 황해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때에 가장 많은 동물이 바로 물소떼였는데, 물소떼 중에서도 흰 색깔의 물소떼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순대와도 관계가 되는데, 소 창자를 이용해서 많은 것을 이용했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이후에 돼지 창자를 이용해서 많은 것을 이용했다는 뜻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순대라는 음식을 즐겨 먹고 있는 것입니다. 순대는 소와 돼지의 내장을 이용해서 거기에 각종 채소와 고기와 양념을 넣어서 삶아서 우리가 익혀서 먹는 것을 우리가 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를 우리는 사라진 무대륙이라고 한다. 제임스 처치워드는 이를 그렇게 표현하였다. 물론 이분은 태평양 가운데를 말하는데, 이젠 대부분의 학자가 사라진 무대륙을 순다 대륙으로 비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자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일찍이부터 제가 5, 6년 전에 처음으로 제가 그 무에 대해서 우리 대구의 역사학자인 수원객 박민호 선생님으로부터 인연을 갖고 그 다음에 그분이 썼던 글의 내용인 공우 강산 박사님을 찾아뵙고, 또 공우 강산비를 찾아뵈면서 또 박민호 선생님의 또 스승이었던 율곤 이준재 선생님의 책을 소개받으면서 지금 제가 5, 6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줄기차게 이 공부를 계속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문화가 바로 무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 오면서 율곤 이중재 선생님의 책을 다 사게 되었고요. 또 더불어서 공우 강사원 박사님의 책을 다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우 강사원 박사님의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몇 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저의 이 한국사를 복원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그 줄기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무문화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무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또 책을 왕창 다 샀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하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보살사상이 그 실존주의와 관계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부터 이제는 전방위로 우리 한국사의 복원 작업의 하나로서 태고사의 재발견의 기치로서 지금 현재 보살사상을 복원하고 무문화를 복원하고, 무문화를 복원함으로 해서 우리의 정통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최일선에 지금 서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역사서인 한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무문화와 보살사상을 알아야 한다. 이를 우리는 무문화는 보살사상이라 한다. 여기에 관련 책을 많다. 특히 제주도의 무와 한반도 전라도의 서남부의 무 연구가 매우 중요한데, 이 문화가 바로 우리가 남방문화권의 바탕을 두고 있는 무문화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의 제주민속박물관 관장이시고 관장이신 소장님이신 분의
연구가 매우 밀접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이 진성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장봉한 요즘 책을 안 보다 보니까 진성기 소장님의 그분은 성현이시죠. 예, 진성기 소장님의 제주도의 무문화와 남국의 무라든지 그 다음에 무신궁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얼핏 좀 보이지가 않네요. 예, 그런 책들을 앞으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전라도 문화를 크게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무속은 여기서 말하는 무하고는 다소 다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무속과 여기서 말하는 무하고는 다소 다르다. 그 이유는 무문화는 후에 무성과 무속으로 나누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성과 무속이 나누어지기 전에 를 우리가 무문화라고 하고요. 그 무문화 중에서 나중에 무성과 무속으로 나누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재정의 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무속을 나누어진 후에 우리가 무속만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가 나뉘게 된 것을 이를 우리는 재정의 분리라고 하고, 그러나 인간의 사회는 시족 사회라든지 부족 사회, 고대 국가이든 계층과 계급은 있기에 재정의 분리는 훨씬 그 이전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소 그것이 계급적이냐 계층적이냐 요소만 있을 뿐이지 인간이 살아왔던 속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그 계층과 계급은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식 체계만을 이해하는 시대를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지식의 시대를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우리 학문의 높이를 더 높여야 된다는 말과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층과 계급은 다른 것이다. 계급은 착취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지식은 역사적으로 계층과 계급을 구분하지 못하는 걸음마 단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고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 우리는 하늘을 봤다는가? 예, 산스크리트로 TIYUN 천인데, 천, 하늘천을 천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땅을 땅지라 그러죠. 따지라 그러죠. 따지 하늘천 따지, 하늘천 따지. 이는 만유의 본성이 시작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 있어서는 보살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라 그러고, 그럼 천상천하 유아독전은 서바라가 아스미 락카 라고 하는데, 깨달은 사람은 지혜 광명으로 지상에 존재한다. 깨달은 사람은 지혜 광명으로 지상에 존재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은 부처사상인데, 부처사상은 깨달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사상은 해탈을 전제로 하는 종교이고요. 해탈을 뭐냐면은 기본으로 하는 부처사상이 되고, 열반을 바탕으로 하는 부처사상이고 부처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처사상과 보살사상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사상은 깨달았다는 말을 하지 않죠. 보살사상은 깨달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실천할 뿐이죠. 이 점이 부처사상과 보살사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보살사상은 원래 태어난 대로 본성에 따라 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디사트바는 보리살트를 줄여서 보살이라고 하는데, 보살사상은 바로 원래 태어난 대로 본성에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원래 태어난 대로 본성에 따라 산다. 예. 자, 먼저 순다환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또 천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천축국에 대해서. 자, 천축국은 하늘도시라고 하는, 천축국을 우리가 하늘도시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로 인나우데시라고 하는데, 인나우데시. 자, 인나는 우리가 인자한 사람을 말하고 데시는 하늘도시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해석하면은 인자한 임금이 하늘도시의 새나라를 만들어 통치하는 곳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주소시의 소시상계에서도 바로 도리라는 말이 있노. 도리가 되었다는 뜻은, 도리는 뭐냐면은 하늘도시에 있는 인자한 임금이 새 나라를 만들었다. 새 나라의 지도자가 나왔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도리라는 뜻은. 그래서 이 도리는 한자로 표현한 것이지만 원래의 산스크리트는 대리가 되는 겁니다. 대리. 우리가 대리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 그런 말 하죠. 이사님 이건 다 책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과 우리의 글을 이해함으로 해서 우리의 학문을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한국사 복원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축국은 인도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축국은 인도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의 한국사를 바로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축국은 동서양의 교차 지역이기 때문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파미르 공원을 건너서 투르키스탄이라든지 티르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가면 간다라 미술이 있죠. 간다라. 그 간다라 미술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간드러진다는 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 간드러지는 노래가 있죠. 그걸 트로트라고 하죠. 트로트. 그래서 이 간드러진다는 말이 아프가니스탄을 지나서 이것이 그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에 간드러지게 조각품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천축국은 동서양의 교차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조선 말이 중심이 되었기에 우리말이 산스크리트에 크게 영향을 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D형 유전자, 우리의 처음에 가지고 있는 D형 유전자, 그 다음 C형 유전자가 중심이 되어 N형 유전자, Q형 유전자에게 먼저 유전자를 이전하였기에 우리의 동양 유전자가 먼저 서방 유전자의 혼혈이 일어난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서양인들이 건너와서 동양인들에게 혼혈을 만들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을 유전자를 전해주면서 혼혈이 일어난 것이라고 지금 현재 형질 유전학에서는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축국은 우리말과 우리의 글이 옮겨간 것이다. 이후에 중앙아시아의 이란 고원에서 온 말과 교차 지점이 바로 판찰려서 파미르 천축국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뭐냐면은 동서양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축국이 바로 중요한 동서양의 뿌리 역사를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축국이라는 이름은 한나라 때 쓰여진 것이지만 하늘 도시는 이미 수수만 년 전부터 거기가 교역지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환공문명 학술원에서도 이를 뭐냐면 천추환이라 말하고 천축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심으로 천산북로와 히말라야를 끼고 있는 이 곤륜산을, 이 히말라야 남부를 말하는 것이죠. 이 강력을 말한다. 여기서 문화 문명이 출발지가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순다대륙에서 이동을 해와서 서해대평원에 정착하였고 서해대평원에서 다시 간도 연해주를 통해서
툰투라 지역을 출발할 수가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그 지점이고, 그래서 지역을 따라서 다시 시베리아 남부와 바이칼 호수를 끼고 유럽으로 건너가, 지금 현재 천산을 끼고 북로를 끼고 유럽으로 이미 수수만 년 전에 이동을 시작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태고사를 보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25,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적어도 17,000년에서 18,000년 사이에 가장 혹독한 빙하가 확대되면서 그 인류가 고립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5색의 그 인종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서 동서남북으로 문명을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국문명학술원의 연구에 의하면은 마지막 빙하기 25,000년 전에서 17,000년 사이에 가장 혹독한 빙하기를 맞으면서 고립된 것으로 연구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 오색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5색깔의 인종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백인의 얼굴은 유럽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시아 시베리아 남부에서 빙하기가 확대되면서 고립되면서 오랜 시간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백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코카사선이라는 그들이다 이거죠. 흰머리에 파란 눈, 태고사, 상고사, 고대서를 알아야 우리의 황구서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천축국은 하늘도시는 백인 1단계 아리안이 오게 된 것은 BC 1800년이었고 지금으로도 3800년 전인데, 인도에 건너간 때도 마찬가지고 인도의 힌두쿠시산을 넘어가서 인도에 들어간 시기도 그 시기인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많은 인종의 인류가 이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산 북로와 히말라야 남부 곤륜 남로를 이동해 와서 만나는 지점이 바로 도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낭은 다시 중국 중원으로 가는 시안 서원으로 가고 준나라를 세웠던 사람들, 그들이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황인종의 유전자를 가진 백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들 우리는 흉노라고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강태공도 외모는 서구적이지만 강씨는 동이족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동이족의 유전을 가져 서구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나중 선비가 되었는데 이들이 양반이라 한다는 것이죠. 문물을 장악한 군사 집단과 스님 집단이다 이거죠. 부처 사상은 양반의 책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물을 장악한 왕이 되든지 제후가 되든지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학문을 하는 제사를 지내는 스님 집단으로 가든지, 이 양반이 문물을 가진 양반들이 우리가 말하는 선비라는 것입니다. 선비. 여기에 민중은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부처 사상은 양반의 색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보살 사상과 대승불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승불교는 전형적인 문물을 장악한 양반들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부처 사상은 깨달음을 내세워 보살 사상과 전혀 유리된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화엄종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보살 사상은 무에서 기반합니다. 부처